김만배 씨가 석방되면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은 일단 모두 다 풀려나게 됩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과 서초동 분위기, 법조팀 오지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처럼 폭로전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우리가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 측 보신 것처럼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이제 석방한 뒤에 폭로로 인한 취재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니 법정에서 앞으로 내놓을 발언들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는 같은 결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김만배 씨는 이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입장이 계속 같고요. 김만배 씨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를 놓고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김 씨가 만약에 진술을 바꿔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도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대표 쪽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고 했거든요. 김 씨는 그동안 지분이 내 것, 자신의 것이라고 해왔는데 이제 와서 사실은 내가 이재명 측에 지분을 약속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본인이 민관 유착의 통로였다고 시인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자백을 하는 수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에는 김만배 씨도 입을 열 것이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김만배 씨를 보면요, 대장동 사업 중간에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합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업을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입을 만약에 닫는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독박을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김 씨가 어디까지 또 얼마나 이야기를 할지 그 수위를 놓고 좀 꽤나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입을 주목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 이른바 50억 클럽의 그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다.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뇌물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고 내가 김 전 총장에게 부탁했다. 이 말은 다 남욱 변호사가 지금 최근에 폭로를 한 건데요. 네. 이게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 로비를 주도한 정황을 읽을 수 있는 법정 증언입니다. 그래서 50억 클럽 로비,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 의혹 등의 중심에 있는 이 김 씨가 입을 열리느냐, 이 입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현재 답보 상태인 이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줄줄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 수사 필요성을 공식으로 언급해서 지금 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뇌물 혐의 등과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과 유착돼서 지방자치단체 권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건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최측근의 권한 행사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그 과정을 다 알고도 만약에 승인을 해줬다면은 배임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또 네. 남은 의혹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MBN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사업 계획서에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요. 유 전 본부장이 이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최근에 검찰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먼저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불러 이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일의 신도시 사업자 특혜 선정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공모 또는 묵인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받은 불법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해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관심은 결국 시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쯤 만약에 직접 조사한다면 검찰이 이 대표를 언제쯤 부를까요?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난 19일에 구속된 정 실장, 지금은 이 적부심이 한창 진행 중이긴 한데 결과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일단 최장 22일 구속 시간을 감안해서 다음 달 초에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는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그래도 올해 안에는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안에는 할 것이다. 잘 들었습니다.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